안녕하세요. 성적을 정말 잘 올리는 학원장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 머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방법이 중요할까요? 네, 정답은 어머님들의 노력입니다. 어머님들께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어머님들의 노력이 자녀들의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감은 오시죠. 자,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깊이 생각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복습하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문제도 대충대충 있는 친구도 있고요. 굉장히 성격에 따라서 그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들은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학생들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공부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터득할 수 있다면 우리 웬만한 친구들은 다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50점짜리 학생들을 90점대로도 잘 올리고요. 10점짜리 학생들도 80점대로 올리는 일도 있고요. 30점대 학생을 80점대로 올리는 일도 있고 성적을 굉장히 잘 올리는데, 그건 뭐냐면 복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핀셋 공부법인데요. 저희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있었는데 처음 중간고사를 30점대를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학생한테 저희 학원을 소개해 줬습니다. 우리 학원에 오면 정말 점수가 잘 오른다. 10점대 학생이 80점대 오른 친구도 있었고 50점대 학생이 90점대 오른 친구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들이 처음에 오면은 잘 관찰을 합니다. 문제는 꼼꼼하게 잘 읽는가? 이해력은 좋은가? 문제를 설명을 해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 학생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이해력도 좋고요. 문제도 꼼꼼하게 잘 읽고요. 성격도 급하지가 않고 여유가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유만만 느긋하게 시간만 때운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복습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흥분했습니다. 와, 이 학생은 30점대이지만 물론 그 30점에는 찍어서 맞은 문제도 몇 개 있었다고 이 학생이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을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복습하는 방법만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것만 훈련을 잘 하면 되겠구나.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딱 알거든요, 보면은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핀셋 공부법이란 것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핀셋 공부법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있으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학생이 항상 나누기 2를 안 해서 틀렸다. 그러면 그 문제에다가 빨간 펜으로 나누기 2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써놓고 그 나누기 2에 동그라미를 해놓고서는 꼭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인데 우리 친구가 마름모 계산할 때 항상 헷갈리는 학생이라고 합시다. 한 대각선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 그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항상 대각선 길이를 곱하지 않고 한 변 길이 곱하기 다른 변 길이 나누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틀리는 학생이라고 합시다. 은근 그런 학생들이 가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거기에다가 공식이 변의 길이 곱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 길이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이렇게 공식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쭉 풀다 보면 틀리는 문제들만 나중에 모아서 다시 한번 빨간 펜으로 적은 것을 쭉 이렇게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밤에 잠자기 전에 그 책을 이제 문제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빨간 펜 정리한 것을 한번 보고 또 문제 읽고 빨간 펜 정리한 것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네, 10분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놀랍지요? 어떤 친구들은 5분만 투자를 해도 그렇게 그날 공부한 것을 다 한 번씩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새로운 내용을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그날 배웠는데 또는 그날 공부했는데 틀렸던 내용, 그래서 빨간 펜으로 정리했던 내용, 요거를 한번 쭉 또 이런 식으로 문제 읽고 빨간 펜 읽고 문제 읽고 빨간 펜 읽고, 빨간 펜은 포인트 정리해 놓은 거, 내가 실수했던 거, 이런 거를 적어 놓은 것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복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빨간 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어제 공부했던 거 틀린 거를 문제 읽고 포인트 읽고 문제 읽고 빨간 펜 포인트 읽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10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3일차에는 그날 거 이런 식으로 복습해주고 어저께 거 복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전날 것도 복습해주고 이렇게 날마다 3일치씩을 복습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토요일이라든가 주말에는 일주일치를 복습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막상 해보면 20분 안에 충분히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3개월만 하면 성적이 굉장히 쑥쑥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한테, 우리 고등학교 학생한테 제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칭찬을 해주는 것이었는데요. 너 굉장히 머리가 좋다? 이런 칭찬을 해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시키는 이 복습법을 성실하게 잘하는구나. 정말 그 점이 훌륭하다. 오늘도 복습했네. 정말 잘한다. 이런 식으로 과정을 칭찬해주는 그런 것을 제가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해줬습니다. 저희 학원의 수업이 이틀에 한 번 있는데 이틀에 한 번 올 때마다 항상 그것을 체크를 하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느끼게 되겠지요. 이 공부법으로 하니까 내가 10시간 복습해야 될 거를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복습이 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잘 나거든요. 틀렸던 문제가 이제는 문제 읽기만 해도 답이 팍팍 튀어오릅니다.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 개념이라든가 공식이라든가 자기가 실수했던 것이 팍팍 튀어오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에 흔들림 없이 시험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점수도 굉장히 오르고요. 그래서 수학에 재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에 재미가 붙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죠. 공부에 재미가 붙어서 다른 것에도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점점 책임감이 발전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성적이 많이 오르게 되는 일들을 말씀을 또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로젠탈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젠탈 효과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젠탈 효과, 즉 칭찬을 해주는 효과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칭찬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학생이 갑자기 잘하던 산수를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3 더하기 17은 얼마냐, 이것도 못하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또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나? 아니면 친구들과 싸웠나? 굉장히 저 혼자 마음속으로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친구가 말을 안 해요.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시무룩해져가지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한테 선생님, 우리 아이 제발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거듭거듭 부탁하시던 그 어머니께서 그날 이 친구한테 너는 이것도 못해? 네 머릿속엔 똥이 가득 찼어.
저는 그 말씀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 말을 믿었던 겁니다. 엄마가 해주는 말을 믿고 자기 머릿속에는 똥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날부터 갑자기 산수를 못하게 된 겁니다. 평소에 뭐 고쌤도 잘하고 다른 좀 더 어려운 문제도 잘하던 이 친구가 그날부터 산수조차도 못하는 학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이쁜 이 학생한테 그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친구가 그걸 믿고 정말 산수도 못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우리 친구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뒤로 산수를 못합니다. 어머님 더 어려운 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놀라셔가지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건데 우리 친구가 그렇게까지 된 줄 몰랐다고, 그냥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았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말씀을 나눈 뒤에 다시 집에서 어머님께서 우리 친구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며칠 뒤에 정상적인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어머님들께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 자녀의 그 공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또 무슨 노력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어머님들께서 그 언제부터 습관을 잡아주기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님들께서 똑같이 노력은 하세요.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습관도 만들어주시고 해서 우리 친구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데, 어떤 어머님은 이미 늦은 시기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부터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또는 중학교부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싸움이 되겠지요. 싸우게 되고 굉장히 많은 과정들, 또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미 공부하고는 멀어졌는데,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막 우시는 모습도 많이 제가 봤습니다. 상담하면서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멍 때리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예쁜 애를 무슨 벌써 공부를 시키느냐. 그래서 지금 놀아야 돼. 이때 안 놀면 언제 놀겠어. 정말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만큼 3학년 때부터, 늦어도 3학년 때부터 그 공부하는 습관을 하루에 다 10분만이라도 공부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친구가 놀 때 놀더라도 공부하는 습관은 만들어 갈 수가 있잖아요. 하루에 10분, 그게 또 나중에 20분, 그렇게 해서 나중에 30분, 나중에 또 1시간,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가면 좋은데,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요, 어머님들이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때는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사춘기도 요즘은 4학년, 5학년 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많은 경우에 한 50% 이상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참 지금은 안 믿겨지실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은 진짜 현실적으로 50% 이상은 5학년만 돼도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잘 안 가고요, 가라고 해도 잘 안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놀다 보면 이미 이제 중2가 돼서는 수학 내용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원 가서도 재미가 없고, 공부를 하고자 해도 남들 10분 만에 푸는 거를 2시간 걸려서 하고, 또 2시간 걸려서 완전히 소화했으면 좋은데 또 며칠 지난 걸 또 까먹지요. 그러니 남들이 10분 동안 해야 될 거를 결국은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그러한 슬픈 현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포자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뭐 어머님들과 많이 싸우게 되고, 어머님들도 우울증에 걸린 일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어머님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용기를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더 막막하잖아요. 자, 첫 번째 뭐다? 핀셋 공부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재미가 붙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많은 보석과 같은, 진짜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공부 노하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잘 따라오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이렇게 중요한 공부 방법을 습득을 시키시면은요, 뭐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앞으로 오징어 공부법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고의 유연성을 키워주는 오징어 공부법도 있고요.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는 그 얼음 깎기 공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공부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특별한 노하우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습관을 만들어 가면서 친구들한테 훈련을 시키시면 나중에 공부하지 마라 해도 스스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공적인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말 그 효과적인 자녀 교육을 하실 수 있는 어머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